안녕하세요. 우리 강지원 박사님.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이 책 작가님이신데, 워낙, 개인적으로는 코칭 심리학과 박사과정의 선배님이셨는데, 네, 진짜 다른 박사의 논문을 맞아요. 저는 이번에 학위를 받을 것 같고, 우리 강 네, 박사님은 벌써 한 2년 되셨죠? 맞아요. 2018년 8월에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그 지도 교수님과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아, 피로와 그 스트레스, 마지막에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 진짜 고생이 많으시구나. 예, 그때 한 2, 3개월 남겨줬을 때 제가 뵀어요. 네. 엄청, 아우, 기억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와, 저는 그때, 이게 박사 논문이구나. 그때는 완전 한 10년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진짜, 농담 아니고. 그때는 너무너무 지쳐 보였어.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너무너무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이제 이후에 이제 또 여러 저서 이렇게 출간하셨는데 일단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책 소개해 주시면서 네. 개인적인 소개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심리학 박사 강지연입니다. 오늘은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가 이제 주된 테마니까요. 이 책이 거의 저의 뭐랄까, 정말 저의 마음이 그 고스란히 담긴 그런 책이에요. 왜냐하면, 음, 최애져서 가장 맞아요. 불편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늘 대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 음,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음, 불편하게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고요. 또 지금까지 이제 공부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음, 좀 이유를 알아가려고 노력했던 음, 그런 책이고요. 음, 또 직장인들이 되게 많은 고민도 하고 갈등이 되게 많잖아요. 관계 속에서. 네네. 그런데 그 이유,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에 말 때문에 그렇죠. 상처받아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려고 이런 책을 내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우리 강 박사님은 이제 코칭 심리학 박사로 이제 학위를 받으셨는데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더더욱 더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갔었는데 그 말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커뮤니케이션 하나로 정의를 내리신다면 혹시 뭐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란 커뮤니케이션이란? 네. 어, 되게 어렵네요. 네네.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우리가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개방하는 거? 개방하는 거.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음,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좀 편하게 다가올 수 있고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조금씩 열면 음, 상대방도 되게 더 더디게 음, 자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음. 나를 먼저 여는 거라고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스승님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고 메시지는 또 음, 매체다. 그래서 아, 매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커뮤니케이션 정의하실 때 그러다 보니까 네. 어쨌든 뭐 그쪽에서도 워낙에 이제 프로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음,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서 네. 꼰대라는 표현들이 이제 왕왕 나왔는데 이 음. 꼰대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요? 제가 이 책에서 꼰대라고 정의한 거는요,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불편한.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꼰대다라는 게 저의 전제였어요. 네네. 왜냐하면 나는 불편하게 말하지 않았어도 음, 상대방이 들었을 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듣는 사람이 불편하게 들었다면 그건 불편한 말이니까 음, 우리는 누구나 다 꼰대다. 라는 전제하에 음, 그 꼰대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약간 이제 자라나는 꼰대인 분들도 있고 음, 완전한 꼰대인 분들도 있는데 그걸 저는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불편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조절도 하고 상대방을 배려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쓰면서 말할 텐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음,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아니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 꼰대 테스트라는 걸 넣어놨는데 네, 거기에 맨 마지막 문항이 나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잘 알고 들여다보느냐 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죠. 나는 꼰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꼰대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진정한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전 진정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 같은 맥락이네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참 그 우리가 지혜롭게 대화를 한다는 게 저도 이제 이게 대화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어떤 커뮤니 스킬이나 이런 거를 강의를 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과연 지혜롭게 대화한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결핍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음, 오히려 제 안에 그 결핍 때문에 그걸 강의 주제로 선택하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음, 해요. 과연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음, 번째는 이렇게 너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유하게 다가가면 음, 상대방은 그거를 저 사람이 약자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말의 어떤 균형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네, 함부로 들어오는 경우를 꽤 많이 경험하는데 맞아요. 반대로 또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세로 나가게 되면 또 반대로 음, 굉장히 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나 수그러드는 막 이런 그러니까 약간 음.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네, 어떤 말씀인지 나서 알겠어요. 그런 게 저는 가끔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대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만 네네.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오해는 있는 것들이니까. 네네. 네, 저도 뭔가 정말 지혜롭게 잘 얘기하고 싶고, 뭔가 좀 더 잘 전달하고 싶고, 되게 멋지게 말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다 욕심을 내잖아요. 음, 그런데 욕심 없이 말하는 게 저는 제일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욕심없이 말하는 거. 네, 이거는 정말 오늘도 사실 그 윤여정 씨 오스카상 네네. 인터뷰한 거 보면서 너무 제가 멋있어요. 느낀 거는 음, 와, 정말 재치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거 그대로 지혜롭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 제가 이 책에서 했던 얘기는 내가 내 표현을 솔직하게 하되 음, 예의 있게 하면 좋겠다. 의견.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음, 아닐까라고 썼는데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 윤여정 씨 같아요. 그래서 음,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는 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편이잖아요. 음, 근데 상대방을 깎아내리지도 않고 자기 자신도 깎아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지혜로운 거 아닐까. 음, 예. 그리고 권위적인 그런 그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음, 권위를 내려놓고 음, 우리가 그 배우들을 대하거나 이렇게 스태프들을 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음. 윤여정 씨는 개인적으로 참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배우, 전 영화 배우가 좋으면 그 영화는 웬만하면 다 보는데 어, 윤여정 씨 작품은 웬만하면 다 봤는데 그 음, 윤식당이라는 그 네, 있었잖아요. 뭐 예능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서진이라는 그 나와서 메뉴를 결정하는데 음, 대부분 이서진 씨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왜 이렇게 맡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윤여정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날 이때껏 살아오면서 경험을 많이 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날 이때껏 살아오면서 많이 음, 오염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 수많은 어떤 표현들, 단어들, 어떤 용어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음, 오염이란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체험과 음, 경험을 겸손하게 표현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오염이라고 네, 생각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이나 체험을 맞아. 했으면
나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축적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지, 음, 오염됐다고 표현하는 거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저 사람 어른이구나. 저는 그렇게 어,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예의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배울 수 있겠다 싶으면, 음, 그 사람에게 나이가 어리든 많든 존경할 수 있다는 맞아요. 거.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상대방과 지혜롭게 대화하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이제 책에 있으시고,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 이제 음, 아주 이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소위 말하면 이제 불편한 사람은 일곱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나누고, 그 맞아요. 사람별로 각각의 대응, 뭐 어떻게 보면 대처법을 알려주셨는데, 뭐 좀 네, 내용이 좀 약간 많을 수는 있겠지만, 네, 핵심이잖아요, 사실 이 책에. 맞아요. 이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나마 아주 포인트별로 탁탁탁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짧게 네.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네. 우선 제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 나만 불편하게 느끼나? 나만 사람들 말이 이렇게 불편한가? 좀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람들도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비슷한 말에는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실제로 다 모았고요. 그걸 정리해 봤더니 7가지 유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의 말투가 정말 기분이 나빠라고 얘기하는 건 각각이 다 다르지만 그걸 모아놓으니까 이제 7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됐고요. 우선 제일 많이 사람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이웨이형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마이웨이형은 상명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시키는 거 좋아하거나 답정너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정어를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이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그냥 귀를 닫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선 동의를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테러형인데요. 테러라고 하면 말 자체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정말 그냥 폭탄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좀 테러라고 꼽는 유형은 무시하는 말 하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무시하는 말은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정말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굉장한 상처가 되잖아요. 그 사람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보통 요즘 뭔가 기사에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 그 분노가 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돼서 좀 큰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시발점은 무시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좀 조심하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좀 평가하는 말이나 이런 좀 판단하는 말 대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네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일장연설형이에요. 네네. 저도 굉장히 찔리는 유형입니다. 라떼인 거죠, 대표적으로. 나 때는 이랬는데, 저희 때는 이랬잖아요. 저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MZ 세대들한테 물어보면 이 유형이 제일 싫대요. 음, 그래서, 아니, 분노를 표현하거나 시키는 대로 마이웨이형 같은 유형들이 더 싫지 않아요? 되게 듣기 싫은 말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길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언을 하더라도 짧게 하고, 뭔가 옛날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요즘은 요즘 세대에 맞게 이렇게 표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웬만하면 짧게 말하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대처법으로는 맞아요, 맞아요라고 인정해 주면서 음. 더 길어지면 이렇게 일어나는 포즈를 취하라고. 제가, 일어나는 네.
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안 끝날 때는 최후의 방법, 어, 빨리 일어나라고. 어, 네, 일어나는 약간 짐을 싸는 듯한 느낌. 그쵸. 지금 내가 바쁘다. 그 중요한, 네, 음, 이런 비언어 표현을 할 수도 자기 있죠. 관리도, 음. 예, 좋습니다. 네. 네 번째는 갑분싸 유형이라고 해서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게 하는 음, 사람들인데, 음, 이거는 자기는 이제 좋은 의도로 유머를 구사하는데 아재 유머하는 사람. 네네. 아재 개그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피폐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음, 재미없는 이야기도 좀 갑자기 분위기 썰렁해지게 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꼽은 거는 이제 공감 못하는 사람. 음, 그러면 왜 이런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야,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디냐? 다 힘들지. 음, 이렇게 얘기하면 음, 다시는 그 사람한테 안 갈 것 같고 음, 내가 괜히 얘기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음, 그래서 공감 못하는 사람한테는 음, 공감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니까 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인정해주고 음, 알아차려주는 거. 음, 그걸 해주면 상대방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음, 싶어서 음, 공감 못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먼저 공감 표현을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아, 정말 힘드셨겠네요. 라고 표현하거나, 네네. 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먼저 감정을 알아차려주면 내가 힘들 때 표현을 했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또 어우, 생각해 보고요. 네. 다섯 번째 프로 어, 불편러인데요. 네. 이것도 뭐 언제 어디서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 당연히 만날 수 있는, 어디서나 있는 그런 불편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매너 없는 사람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뭐 성차별하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정말 불편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아니,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발끈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 이제 감정적으로 충돌이 되니까 결국에는 감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내가 상처받았는데도. 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그야말로 재치를 좀 발휘하면 좋은데, 재치도 우리가 나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는 요즘 이러시면 잡혀가세요. 요즘 이런, 그, 맞아. 네. 네, 그렇게라도 한번 표현을 해보시라고 근데 그 제가 센 권해. 게 아닙니까? 이러시면 잡혀갑니다, 이거. 네, 음, 그런 말도 좋고요. 또 그게 좀 불편하면,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말하거나, 음, 웃으면서 말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웃으면서 얘기해야죠. 그래서, 네, 상대방이 나를 당황시키려고 한 말에 내가 웃으면서 대처하면, 음, 상대방이 더 약간 당황할 수 있죠. 음, 그래서 왜 예전에 그 18년인가요? 그때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게 사람들의 공감을 샀던 이유가 그런 게 음, 아닐까 싶습니다. 음, 여섯 번째는 분노 조절 장애형인데요. 이제 화내는 사람한테는 정말 답이 없잖아요. 네.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상대방한테 오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은 되도록이면 길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방법이 없죠. 네. 오히려 내가 그 불을 나한테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음, 그런 경우는 정말 감정의 쓰레기만 쌓이고 음, 방법은 없고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을 테니까 네네.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자기사랑형인데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음, 나는 뭐 이런 사람인데 뭐 누구 나오라 그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은 아이고 잘하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정말 우리 회사에 누가 안 계시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니까 웬만하면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인정을 해 주는데 왜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정을 계속 하다 보면 네. 내 에너지는 빠지고 음, 나도 한계에 오니까 네네. 나도 누군가 인정해 줄 사람을 만나라.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형이 가장 힘들어요. 아, 네, 인정 욕구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에너지를 많이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인정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요 유형을 꼽습니다. 그렇군요. 분노 조절 장애형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야, 그러면 강 박사님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원래 고수는 이렇게 딱 하나의 단순한 키워드로 딱 정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강 박사님이 봤을 때 음, 일곱 가지 유형의 각각의 뭐 이렇게 특성들이 다 다르지만 이 일곱 가지의 유형을 대처하는 음, 하나의 어떤 대응법, 음, 대처법이라고 하면 뭐 어떤 용어도 상관이 없고요. 어떤 뭐 네. 아들에게 상관이 없고요. 아까 뭐 멘트 주셨던 어떤 코멘트, 음, 그렇게 하면 요즘 잡혀가요. 뭐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일곱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대처법을 하나의 키워드로 뭐 음, 간접적이어도 상관없고요. 뭐 실제적으로 네. 하려도 상관없는데 하나로 정리해 준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응 대처법. 저는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드리는 거라 바로 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정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네. 드렸어요. 네. 솔직하게 예의 있게. 솔직하게. 네. 그리고 웃으면서 말하는 거. 이 부분을 늘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가 웃으면서 말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내가 기분 나쁜 얘기 들었는데 웃으면서 말한다? 제가 웃으면서 말한다고 표현하는 거는 최대한 감정을 제외하고 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감정을 뺀다고 해도 상대방은 감정이 실린 말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음, 웃으면서 말해야 상대방이 그런 감정 없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불편하게 느끼는데요. 라고 말하거든요. 어, 그런 것처럼 음, 약간 웃으면서 표현은 하지만 내 의견은 분명하게 전달하는 거. 그게 감정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네, 여기서 그러면 또 하나로 줄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예의 있게.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음,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되 예의. 네, 음,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신입사원들도 그렇고 이제 취업 준비생들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이제 우리가 꼰대 하지만 사실은 아까 일장 연설형이 이제 밀리는 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맞아요. 유형이다 그랬는데 사실 어떤 이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제가 우연찮게 누구한테 들었는데 꼰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이 많으면 일단 꼰대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이제 요거랑 맥락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게 어, 꼰대. 진리죠, 그거는. 네, 남들이 질린 것 같아요. 그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말을 적게 하고 지갑을 자꾸 여는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음, 어떤 그 우리의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선배 강사라고 해야 될까요? 선배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꼰대 짓을 하는 이제 10살, 20살 차이 네, 나죠. 네. 근데 있죠.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그 꼰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어떤 취업 준비생 20대들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음, 이게 여기 음, 너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큰 세대고 음,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 뭐 베이비붐 세대와 확실히 이게 80년대, 90년대 인터넷 뭐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막 카페 경험, 인터넷 뭐 모바일 이런 그쵸. 경험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시간이 음. 맞추어지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취준생이나 직장인들, 뭐 신입사원들, 뭐 이런 어떤 직장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음. 후배들과의 어떤 대응, 그렇죠. 뭐, 지금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신입사원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아직 계속 뭐 접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주변에도 어른들이 있으니까 이런 유형들이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기들이 경험할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알고 접하면 조금 맷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대응이 되지 않을까요? 알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음, 네. 나한테 뭐 무시하는 말 할 수도 있고, 나한테 진짜 성차별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말들을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아, 요런 방법들이 있었지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면 너무 좋죠. 음, 그래서 뭔가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음, 뭔가 이러이러한 때에는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지라고 상상해 보거나 생각해 보면 음,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우리는 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했을 때 당황하잖아요. 네. 처음이니까. 음. 그럼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강의를 나가시면서 이제 요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음. 신입사원들은 글쎄요, 그걸 100% 수긍하거나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강한 자기 주장? 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 선생으로서 여쭤볼게요.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그 입사를 해서 이제 저를 만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교육에서. 음, 물론 근무를 하고 온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는 어쨌든 1년 미만의 네, 그런 이제 근무자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회사에서는 상사한테 아주 솔직하게 표현해서 상사들이 되게 당황하고 요즘 MZ 세대들 되게 솔직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막상 교육에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순하고 수용적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크게 뭔가 뭐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대립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음,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두 번째 테러형 같은 경우는 음, 내가 뭔가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음, 저는 그 말씀은 좀 듣기가 불편한데요?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사한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상사한테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우리가 조금 그때 당시에는 좀 넘기고, 그렇다고 내가 감정의 쓰레기를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 편안한 자리에서 뭐 회식이든 아니면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조금 편안한 자리에서 저 사실 그때 좀 속상했었어요. 음, 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그러면 불편하다와 속상하다는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좀 용기 내서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불편하다와 속상하다라는 그 하나의 예시로 그냥 확 꽂히네요, 이게. 아, 저도 신입사원 교육을 하면서 음, 느낀 거예요. 음, 저는 그래도 상사한테 알려줘야 그 음, 상사도 알고 그다음부터는 조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는 도전처럼 느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섣불리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음. 음, 그렇죠. 아무튼 요 부분은 더 말씀을 여쭤보고 싶지만, 네, 그것도 좋은데 요즘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관련해서도 20대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취업 관련된 뭐 예비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뭐 스트레스가 좀 있죠. 예. 네. 어떤 꼭 인터뷰를 떠나서라도 어떤 프레젠테이션 근데 이런 거 관련돼서도 어떤 이런 주제로 또 공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이 부분은 따로 또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쨌든 오늘 그 어떤 기사나 영상으로 이렇게 접하실 분들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특히 이제 PT 면접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돼서 뭐 좀 뭐 몇 가지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들에게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일방적으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느끼실 텐데, 저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이라, 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와 별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소통에 관련된 이야기는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랑 대화하면서 듣기도 하고 반응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준비한 만큼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죠. 내가 네. 준비만 완벽하게 하면 네네.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 자신감이 생기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근데 음.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자신감이 8알이다. 라고 오. 말씀을 드리고 또 연습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서 발휘하는 게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연습을 열심히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대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준비하다가 말하는 걸 정작 연습을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 준비하는 것 딱 절반만큼 떼서 말하는 거 연습을 해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러니까 내용 구성 반, 발표하는 거 반. 음. 이거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음. 그리고 연습을 할 때는 정말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부분 스크립트를 써서 네. 내가 PT 내용을 다 구성하고 그걸 보면서 열심히 쓰는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는 가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쓰는 순간 글이 돼 버려서 그걸 말하면 글을 읽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 제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하는데요. 네. 그때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다 외워와서 말하는 거. 음. 그거는 누가 들어도 음. 네, 외운 게 티가 나기 때문에 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써서 외우지 말고 음. 내가 만든 거니까 프레젠테이션 보면서 내가 할 말을 녹음하는 거. 그리고 그걸 다시 들어보는 거. 내가 음. 심사자의 입장에서. 음. 그러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음. 좀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야, 이거 중요한데요. 그런 모니터링, 뭐 일종의 자기 셀프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상 네, 맞아요. 녹음을 해서 자기가 직접 들어보고. 맞아요. 근데 자연스럽게라는 거에서 좀 약간 걸리는데, 네. 이게, 그러면 글을 써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준비를 하죠? 이게, 음, 자연스럽게 준비한다는 게 이제 글을 쓰면 사람들이 그 글 안에 갇혀서요.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증이 공방이 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 말을 하면 그 다음엔 그냥 하얘져 버려요. 음.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음. 그래서 그것보다는 내가 PPT 화면을 보면서 그냥 말로 뱉어보는 거죠. 저는 뱉어본다는 말을 되게 잘하는데 내가 말로 실제로 해봐야 음. 이렇게도 뱉어보고 저렇게도 뱉어봐야 어떤 말이 더 듣기가 편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음. 그걸 글로 작성해놓고 그대로만 하면 음. 그러면 되게 글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음. 새로운 생각도 안 나고 이게 진짜 핵심인지도 잘 모르겠고 음. 예,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음. 아, 뱉어본다. 결국은 어떤 실제적으로 입과 혀를 통해서 이 보이스가 나가면서 또 자신이 듣는 또 청각을 통해서 또 판단도 해보고 맞아요. 그런. 야, 근데 이게 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아서 네. 뭐 어찌 보면은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거든요. 자신감 네. 80이고 음, 음. 그건 뭐 준비다, 연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그러면 어떤 반복적인 연습일까요? 이게 음.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저희들 그 뭐 같은 경우 이제
반복된 어떤 이 부분들은 뭐 약간 좀 이제 힘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음, 전혀 전무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런 기회가 없었던 음, 음, 음. 취준생들이나 예비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한 어떤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어떤 그리고 쟁쟁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뭐 아무리 맞아요. 면접관이라고 하지만 뭐 나이도 글쎄요. 저도 외부 면접관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 40대만 네, 가 있는데 주눅이 확 들어서 그쵸. 과연 그러면은 학원을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음,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그냥 아주 심플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서 네, 혹시 how to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준비를 하는 어, 오늘 제가 노하우를 많이 공개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죠. 그 중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 제가 반복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게, 네네. 저는 제가 1대1 이제 코칭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어. 어, 매일 저는 그냥 확인만 하거든요. 그분들이 녹음한 파일을 잘 녹음을 하고 있는지, 아,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 이거를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5분 발표를 한다. 네. 그러면 5분 동안 발표했던 걸 처음부터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한 절반 정도로 끊어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앞부분을 한 2분 30초 정도, 네. 뒷부분을 2분 30초 정도 나눠서 일주일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음, 그래서 2분 30초 정도면 하루 연습하는 게 괜찮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를 일주일 동안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어떤 분은 10번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번을 할 수도 있지만 각자가 되는 만큼 반복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툭 치면 나올 정도가 된다고 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반복의 힘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장에서 발휘가 돼요. 음, 그래서 PT를 하고 오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평소에는 한 3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음, 반복을 하고 갔을 때 한 70%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반복한 거밖에 없고, 물론 내용 정리는 했지만, 음, 내가 입에 맞게 내 표현들을 잘 정리해서 그걸 연습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저는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인데,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갈 때, 저는 그 뒷부분, 그러니까 PPT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연습을 하지 않고, 앞에 인사하는 부분만 제가 50번 넘게 하니까, 네. 취준생분들은 한 100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네. 연습을 하는 거죠. 오프닝만요? 네, 오프닝만요. PT를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건 PPT가 있으니까 PT? 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하셨다면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고요. 긴장이 되니까 그 첫 번째 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만 시작을 잘하면 뒷부분은 무난하게 갈 수 있어서 처음에 힘을 많이 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시작이 반이네요. 맞아요. 음. 아니, 우리 근데 강지영 박사님도 이미 프로인데 그렇게 50번 이상을 연습을, 저도 그 정도 하니까요. 아, 정말 저도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50번은 넘게 해요. 갈 때도 계속 제가 운전하면서 말을 되뇌이면서 그때도 녹음 버튼을 누르거든요.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고 현장에 가서도 오프닝만 계속 휴대폰에 찍어가서 그것만 보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혼자. 그럼 앱은 오프닝이 다 다르신 거예요? 다, 모든. 비슷해도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아주 똑같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상황마다 다르니까. 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놀라운데요.
프로도 50번 이상 오프닝을 연습하는데 일반 민간 한 다섯 번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냥 대본 할 때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야, 그래서 저랑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당황도 하시죠.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오프닝을 정말 제 표현 그대로 툭 치면 나올 정도로 하게 하니까요. 그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야, 어쨌든 야, 그래도 오늘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하우투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사실 여러 인터뷰나 면접 당시 이제 자신감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그 자신감을 쌓기 위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우트는 맞아요. 막연한데 아주 중요한 팁이 5분의 발표다 그러면 2분 반, 2분 반, 2분 30초씩 해서 반복을 50번에서 많게는 100번. 근데 우리 저 박사님은 50번 이상 하니까 일반 저기 사람들은 최소한 2배 이상은 해야 돼요. 야, 그리고 동기부여가 좀 되시겠죠? 이거 확실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쨌든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네. 목소리가 또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야, 이거 진짜 충격인데요. 네. 네, 입을 쉬지 않고 가기 전에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목소리가 풀려요. 아, 특히 아침인 경우는. 네. 네. 아, 그래서 계속 좀 뱉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참 듣기 좋은데요. 뱉어본다, 뱉어본다. 이게 생각만 갖고 어떤 단어를 연상하는 거랑 실제로 뱉었을 때 자기가 듣는 어감 뭐 이런 것도 다 다를 것 같은데 그쵸. 아, 뱉어본다는 말이 되게 오늘 훅 들어오네요. 음, 뭐 아무튼 이 부분의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주제였습니다만 아무튼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좀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벌써 50분이 벌써 됐네요. 그, 뭐 여러 부분의 말씀들은 좀 있습니다만 이제 사회생활을 지금 대략 한 몇 년 정도라고 될까요? 저는 말하는 직업만 한 지 24년째 됐습니다. 말하는 직업만요? 네, 좀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네, 어쨌든 그 여러 케이스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말과 관련해서의 저는 마지막을 여쭤보고 싶은 게 여쭤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말과 관련 직업을 오랫동안 프로로서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겠는데 그 말을 통한 성공 사례와 말을 통한 실패 사례 이렇게 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꼭 굳이 뭐 어떤 뭐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가 꼭 아니어도 어떤 음, 말의 중요성, 말의 힘, 그 부분들은 우리가 느끼면서도 사실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음, 저는 그 예시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불편하다고 표현할 것이냐, 속상하다고 표현할 것이냐에서 음. 속상하다라고 딱 들었을 때 인간의 긍휼의 마음, 치료심의 마음이 저는 확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인간이라면 아무리 음, 꼰대라도 그래서 음. 어떤 그 말의 힘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워낙 오랫동안 연구해 오시고 학자로서 또 뭐 그런 어떤 비즈니스 어떤 그런 커리어를 가져오셨던 분이시니까 성공 사례, 말에 가져왔던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렇게 해주시면 신입생이나 예비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굉장히 무게감이 지금 아, 그런가요? 양 어깨에 아, 그런가요? 얹어져서 아니, 지금 말씀 네, 잘하셔가지고, 네. 아주 부담스럽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공 사례가 그 반대가 실패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 타고나게 말을 잘 하는 건지 음. 아니면 연습을 한 건지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100% 연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그 이유는 저를 아마 초중 고등학교 때 알았던 친구나 선생님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너무 제가 가까워. 나서서 예,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마 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직업을 하고 있다? 이거는 믿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수줍은 소녀 같은 느낌이셨군요.
수줍음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서서 말하지는 않은 한 번도 제가 발표할게요 해본 적은 없었던 그 자체를 그런 리더십 학생이었어요. 코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네. 얼굴도 빨개졌고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래서 글쎄요, 이게 제가 제 입으로 성공 사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를 보시고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음, 저는 일단 아주 운이 좋게 말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의 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저의 능력과도 상관이 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맨땅에 헤딩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뭘 했냐면, 저랑 비슷한 사람을 찾았어요. 음, 저랑 목소리가 비슷하거나,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느낌이 비슷한 사람. 음, 그걸 연예인도 좋고, 아나운서들도 좋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음, 명을 찾아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롤모델을 세우고 그냥 벤치마킹을 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나운서를 선택을 했는데 그 아나운서랑 호흡까지 똑같아질 정도로 연습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오. 끊어읽기,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을 다 아주 세세하게 계속 반복하고 따라하고 다시 듣고 하면서 그 연습을 좀 지속했더니 그걸로 제가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아카데미를 다니지 않고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독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게 음, 그런 부분에 뭔가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아나운서 시험을 도전하고 그거를 연습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음, 잡을 하게 되는 걸 뻔히 아는데 그 전에 성향 자체로는 맞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네. 뭐 간단하게. 제가, 예, 아주 우연치 않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제 목소리를 듣고 라디오를 한번 해봐라,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받아서 라디오 리포터를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라디오라는 것도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었고, 방송이라는 거 처음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어서 그때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선배들 보면서 따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기상캐스터를 하게 됐는데, 기상캐스터도 처음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또 맨땅에 헤딩하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따라하고, 뭐 그대로. 이런 것들. 네, 그러면서 또 아나운서도 하고 싶어서 도전하고, 이렇게 계속 저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건 끼가 있었네요, 이미. 음, 그거는 끼가 전혀 없었어요. 라디오 한번 정말. 해보면 좋겠다. 라디오 한번 해봐. 근데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 이미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강 박사님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아, 그게 저희 집안을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음, 정말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고요. 형이에요? 어, 되게 제가 이렇게 진짜 돌연변이 같은 지금 저를 보면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또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운도 좋았고 어,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맞물려서 어, 이렇게 오랜 동안 말을 하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바탕이 됐던 건 제가 무조건 시도해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 보고 나를 마주 보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음, 내 목소리도 들어보고 내가 찍은 영상도 보고 그 누구보다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음,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구를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건 원하지 않아요. 음,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대로, 감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대로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타일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그러면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맨땅 헤딩이네요. 맞아요. 음, 맞아요. 헤딩. 아,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뭔가. 맨땅 헤딩이라기보다는 저는, 어, 결국에는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는 표현을 전 되게 좋아하는데, 연습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말이라는 건 음, 본인이 계속 해보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자신감도 쌓아 나가는 거라서 어, 녹음해보고 뱉어보고 두려워도 나 혼자니까 부딪혀보고 누군가 없을 때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돈 내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방송인으로서 사시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어떤 CEO로서가 더 좋으세요? 방송 뭐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어, 있지만. 저는 지금 제가 CEO라기보다는 저는 가르치는 일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알려드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음, 어, 방송보단 당연히 지금 일이 훨씬 좋고요. 그때는 경쟁하는 구도로만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뭔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막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고 찾아보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편이라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참, 음, 문득 그 생각이 드는데, 이제 SNS나 어떤 그런 뭐, 사이버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음,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소통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음, 최근에 어떤 그 데이터에 의하면은 뭐, 노장년들이라고 하죠. 이제 노인 고독사의 문제는 사회 문제는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음, 최근에 바로는 청년 고독사가 이걸 굉장히 음,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뭐 이제는 그 수치가 거의 다다를 정도로 음, 결국 그러면은 어떤 실제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말과 관련된 대화의 채널들이 여러 다양하게 있지만 어찌 보면은 실제로 제대로 된 어떤 대화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롭지만 그 대화 자체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약간 상투적이고 외투적이다라고 해야 될까? 가식과식 뭐 포함해서 굉장히 형식적인 어떤 부분도 좀 많이 흘러가지 않나 어찌 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다 차지하고 어찌 보면 이제 음, 음, 뭐 하나의 또 교육자이시지만 또 학자이기도 하시니까 또 어떤 또 심리학 박사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어떤 외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의 어떤 상처들 뭐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 이미 받았어. 이미 네, 받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받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전형적인 A병인 것 같아요. A병이 되게 극단적이고 사연 음, 자체에서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나오면 저는 진짜 정확하게 제 체형하고 맞는 것 같아요. 형하고도. 음, 근데 그 옛날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음, 이렇게 저는 호불호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이게 되게 단점일 수 있는데, 음, 굉장히 보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좋으면 어, 그냥 다, 그래? 안 아, 따지는 거죠. 네, 예, 이게 개인적인, 이상하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됐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무런 어떤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이미 선입견, 뭐 어떤 음, 선을 넘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어떤 저희가 없는 음, 거예요. 음, 비단 저를 포함해서 그렇고 뭐 40대, 30대, 20대들이 전반적으로 직장 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이 말에 대한 상처를 너무너무 받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또 이게 고독이면 더 오히려 좋지만 그런 어떤 긍정적인 고독이면 좋은데 굉장히 그런 고립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 고립되는 음,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상투적이고 뭔가 이렇게 억눌려 버리는데 이게 표현되지 못하는데 음, 표현하기에는 또 익숙치가 않고 또 음, 삶의 어떤 꼰대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이게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말과 대화의 어떤 새로운 장을 나가기 위해서 음, 심리학적으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음, 심리학적으로. 이거는 어떤 말이라든가 언론학적인, 또 언론학 석사시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많이 맞다 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제 박사 논문 쓰다 보니까 결국 심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심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매체 인식, 매체에 음, 대한 어떤 기본적인 관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융합 학문이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오늘 파이널로 야, 음, 벌써 10시 넘어가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이지만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우리 강 박사님의 어떤 힐, 힐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뭔가 이렇게 좀 음, 지쳐 있는 영혼들을 음, 지금 동기부여도 해주시면서 뭔가 치유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좀 거듭나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좀 주시는 멘트를 주신 것 네. 같아요. 와, 계속 이 뭔가 어깨가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깨에 지금 곰두마리가 앉아있기는 한데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포함해서 네, 아마 상처를 다 받고 있어가지고 이게 맞아요. 상처를 안 받을 수. 어, 2019년, 2020년 다 마찬가지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위로와 공감이었다고 해요. 네. 정말 우리가 네 잘못 아니야 라는 얘기가 가장 듣고 싶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공감받고 싶어 하는데 네. 우리가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자꾸 이해시키고 네. 그 사람에게 약간 우리 생각을 주입하거나 강요하고 네.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본 연구 중에서 공감이라는 걸 꼭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내가 슬프다고 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만 공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서 생각하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지사지도 충분한 공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적인 것, 또 정서적인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돼서 공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 그리고 경청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 우리는 누군가한테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판단해 버리니까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여 주면 좋겠다. 음.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와 공감이 될 거니까요. 음. 그리고 내가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음. 저는 꼭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 음. 말을 그냥 들어주는 사람을 음. 한 명 찾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연구한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책 중에 수치심을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라는 구조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한테 말해라. 내가 수치심이라는 걸 느낀다고 우리는 되게 두려워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오히려 더 상처받거나 내가 더 약해질까 봐 얘기를 못 하는데 그걸 털어놔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그냥 고개만 끄덕여주고 음. 내가 힘들 때는 누군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다 털어놓는 거. 음. 네. 그 두 가지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 얘기를 하면 그냥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 중에 전 글쓰기 아, 글쎄. 추천하거든요. 음.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글쓰기가 저는 되게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치유하는, 일찍 일어나시죠? 아, 네. 몇 시에 일어나세요?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4시 반에 일어나고 일어나요. 있습니다. 일상보다 30분 빠르네요. 전 5시 이상 일어나실 것 같다. 야, 그러면 4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어떤 스케줄링 일어나자마자 일단 글을 써요.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네,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 치유하는 글쓰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글을 쓰고 나면 되게 속이 시원해요. 거기다가는 뭘 써도 되거든요. 그냥 쓰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 없이? 네, 그냥 책을 쓰시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전혀. 감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감정을 거기다가 토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다가도 생각날 수도 있고, 그 어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어, 그걸 막 풀어내면, 그러면 되게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해본 분들은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왜 그때는 그런 말을 못했을까? 내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말을 해야지. 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 보통 같습니다. 일기인가요? 일기? 뭐 아니면 뭐, 일기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마음일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 모닝 페이지라고 이야기한 작가가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쓰는 게 그만큼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보통은 자기 전에 이렇게 보통 일기 쓰고 마무리하고 맞아요. 그러는데, 그건 약간 기록의 개념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쓰는 거는 감정 표출?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그렇군요. 아니, 최근에 어떤 분 이제 인터뷰했을 때 그분도 4시 기상이라는 아우, 아침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분을 실제로 해보니까 1년 넘게 해보니까 네. 어, 그 뭔가 이렇게 시간을 지배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본인이 굉장히 본인 스스로에게 뭔가 이렇게 다독거리게 된다 그래서 기특해 보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어, 감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맞아요. 이러셨나요? 오랫동안 저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계기가 정말 뜬금없이 시작했어요. 네. 갑자기. 저는 정말 아침잠이 많아서 제 주변 분들은 얘가 어디가 아픈가? 음,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갑작스러운 변화였는데, 하고 나니까 그 느낌이 좋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리죠. 음,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다면 아침 시간을 활용해 보시라고. 그럼 몇 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도대체 4시 반에 일어나려면 몇 시에 자야 되는 거죠? 시간상 6시간은 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 10시 반엔 자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한 11시 정도에는 그래도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1시간 정도, 8시간 반 정도. 음. 야, 오늘 참 너무나 많은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 너무 많은 얘기 한 것 같아요. 이게 정리가 될까요? 정리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거 그냥 멘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자들 분들도 굉장히 탁월하게 내공 있고 뭔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역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내공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그냥 쌓이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들어가는 아이고, 게 아니구나. 선생님이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그 말씀을 좀 드리냐면 오히려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자체를 제가 질문을 던져서 저는 이제 끌어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매번 그런 음, 약간의 목표의식이 있잖아요. 음, 오늘은 제가 자꾸 제 얘기를 자꾸 털어놓게 되는 아,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아, 굉장히 이성적으로 문답 형태에 있어서 아주 기계적으로 딱딱딱딱딱 음, 인터뷰를 했고 거기에 이제 추임새 뭐 아주 우리 전형적인 방법 있잖아요. 뭐 끄덕 네, 코딩을 해주면서 이렇게 쭉쭉 어떻게 되는 했는데 음. 오늘은 제가 오히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 같은 느낌. 제 얘기가 저자로서 인터뷰를 오히려 끌어내지 못해서 오늘은 실패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유, 무슨, 네. 예, 잘 이끌어 주셔서 어, 저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너무나 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야, 이거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어쨌든 마무리하면서 네.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이 이제 책으로서 오늘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상처, 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 키워드로 한 단어로 이렇게 취약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음. 말이란 이렇게 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면 아,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책으로 다 뭐 문장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음. 이 강지원 박사님 저자로서 말에 대한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 와, 이거 진짜 말이란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얘기를 다 하시면서 네. 아까 우리 그 서두에서 그래서 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란 네, 했을 네. 때 개방. 제가, 자기 개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 저는 이게 되게 식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결국엔 진정성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을 하면 되게 잘 보이려고 하고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내려놓으면 그러면 상대방은 훨씬 더 편안하게 듣는 것 같거든요. 연예인의 말을 빌리자면 그 얼마 전에 김종국이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음, 18년 동안 그 예능을 이어왔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한 가지를 철칙처럼 가지고 있대요. 그게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음, 저는 진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는 그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음, 내가 진심으로 마음이 좀 내켜서 그 음, 사람과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정성입니다. 인정성. 이게 혹시 심리학적이시니까 확실히 이게 굉장히 이 깊이가 예. 어쨌든 제가 제 자체도 이렇게 하나 그 큰 어떤 카테고리가 이렇게 딱 정해지긴 했지만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책이긴 하지만 아주 뭐 전체 인생을 다 돌아보게 되고 네네 맞아요. 이런 아주 귀한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그 뭐 책이 지금까지 몇 권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주제 중에 뭐 이렇게 좀 좋은 주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관련돼서 네. 한번 인터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기회 주시면, 네. 네.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뵙고. 네, 오프라인으로. 진짜 말버 TV라고 또 이렇게 하고 계시죠? 아, 네네. 맞아요. 저도 구독 네. 중인데 어쨌든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컨텐츠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또 유튜브로도 이렇게 합방 그러니까. 오픈 맞아요, 맞아요.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귀한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어,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기회를 좋은 주셔서. 기회로, 좋은 기회로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애쓰셨고요. 네, 연락 주시면 저도 네, 확인해 볼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